자,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진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하고 최대최소 배웠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특히나 뭐 하냐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모양을 결정짓는 거는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때 도함수가 이렇게 풀마풀 이렇게 그려지면 3차 함수의 대형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유형이었고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때 도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3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형이 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됐었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요놈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귤기가 점점 작아지지만 0은 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유형이고 얘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유형. 자,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1대1 대형이다. 역함수를 가진다. 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었었죠.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4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4가지가 역시 그 그래프 개형을 결정짓는 것은 도함수 3차 함수 모양이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마플 이렇게 되면 그놈의 원래 함수 4차 함수 모양은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됐었고 오늘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하고 만나는 점으로 방정식의 실근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가질 때 이렇게 해서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가질 때는 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모양을 가지면 삼중근 모양을 가지면 얘는 2차 함수랑 모양이 비슷한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실근 하나, 흑은 2개 가지는 모양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0이 되지는 않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 모양은 이런 4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었냐면 최대 최소 했었어요.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는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우리가 연속에서 배웠다고 했었죠.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지? 최대 최소 정리.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고 그랬어요. 열린 구간이거나 불연속이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했으면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만일 f'x가 0이 되는 어떤 x는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 알파, 베타들이 AB 안에 있는 알파, 베타들에 대해서 뭘 하라고 그러지?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그 경계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는 놈들의 함수값들을 다 구해서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만약 극소값 하나만 존재하면 극소에서 최소 극대값 하나만 존재한다면 극대에서 최대가 된다고 그랬다.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고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 할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 자, 봅시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어떤 단원이 있었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2차 방정식에 해를 뭐를 그려가지고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축하고 이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가 사실 누구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고 했어요. 방정식의 실근이. 자, 그래서
요거랑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이 아닌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애들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y는 fx와 왜 y는 제로의 연립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y 대신 제로 넣어주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y는 제로가 바로 x축이란 말이야. 그래서 뭘 그려서 y는 fx와 x축에 뭘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고? 실근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 그래프 그리자고. 그래서 그래프가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는지 그 다음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따져가지고 실근이 몇 개인지 양의 실근인지 음의 실근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것도 우리가 그러면 fx는 gx라는 방정식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gx라는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역시 뭘 구하자?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주자.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고? 실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딴 게 아니라 뭘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실근 찾는 거, 그러니까 x축, x절편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서 방정식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3차 방정식 봅시다. 3차 방정식. 자, 안 하는데? 잠깐만. 좀 반항을 좀 기이했네. 자, 3차 방정식에 이제 근의 판별을 할 건데, 자, 3차 방정식 그래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어떤 놈, 요런 놈, 요런 놈. 이거 좀 쌤 좀 너무 가정에서 해서 그렇지 기울기 연근다라는 걸로. 자, 요런 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얘 이제 극대극소를 가지는 유형, 극대극소를 가지는 유형에서 그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누가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가 돼가지고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얘가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게 된다고? 세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생긴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극대값이 0이 되거나 극소값이 0이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하고 접하게 돼. 얘는 극소점에서 x축에서 접하는 거고 얘는 극대점에서 x축이 접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x축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맞아요. 세 실근을 가진다. 참여가 거짓이야. 세 실근을 가진다. 거짓이야? 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 실근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아닌 거지. 중근은 뭐라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역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 건데? 두 개인 건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세 개라고 해야 돼. 세 실근이야. 자, 얘는 이제 그러면 얘는 극소값이 양수가 돼서 극대극소가 모두 양수가 되거나 또는 극대값이 음수가 돼서 극대극소가 모두 음수가 되면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은 몇 개? 한 개. 자, 그래서 얘는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야.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세 개인데 실근이 한 개란 말은 실근 하나, 허근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쌤 그럼 허근은요 하면 우리가 좌표 평면은 실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허근은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실근 하나, 허근 두 개인 거야, 얘가. 그래서 극대극소가 모두 양수가 되거나 극대극소가 모두 음수가 되면 실근은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허근이 있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래프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얘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얘가 두 가지 형태가 도함수가 중근 가지는 형태가 있을 때
이 둘 다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야. 근데 얘는 실근 하나, 흑은 두 개인데 얘는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이 x축에서 걸리게 되면 얘는 삼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삼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다만 서로 같은 세 실근인 거야. 되겠지? 근데 얘는 실근 하나, 흑은 두 개인 거다. 근데 얘는 요놈 그래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수 전체에서 기울기가 0이 되지 않으면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요놈은 항상 실근 하나, 흑은 두 개인데 얘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 하나, 흑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삼중근이 되기도 한다.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등식 할 거예요. 부등식. 우리가 부등식의 활용인데 이분하고 부등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오늘 단어는 지난 시간 배운 거야. 뭐 할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랑 최대 최소 구하기야. 이번 단어. 자, 이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 최소야. 그냥 최대 최소. 자, 어떻게 최대 최소냐면 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고 싶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고 싶을 때 안녕하십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 최소값이라는 게 이 y값 중에서 즉 이 f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 fx값이 이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의 정명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명은 그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만일 뭐를 보여주고 싶다 이번에는 그러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어떤 주어진 구간 x에서 뭐가 0보다 작다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에 뭘 구해보자고? 최대값을 구해보자고. 얘는 fx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야. 그럼 이 fx는 뭐보다? 이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0보다 작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은 그냥 최대 최소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방정식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하고 몇 번 돼서 만나는지. 얘는 최대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로 보여주라는 거야. 되겠니? 근데 이 부등식의 활용에서 다만 조금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열린 구간일 때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선생님이 예제에서 하나 다시 설명할게요. 열린 구간에서 뭔가 문제 생기는 거는 그건 따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봅시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3차 방정식을 잘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풀었지?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1학년 때는 풀었어요. 상수항의 약수 돼가지고 영대응답 찾아가지고 막 했었지.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fx로 잡아가지고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해가지고 뭐 해보자고? 이 그래프 그려보자고. 그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얘 도함수로 구해주면 도함수가 3x제곱 빼기 6x가 되는데 얘가 3x에 x 빼기 2 해서 제로 2에서 풀마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양 극값 두 개 계산하면 f0는 2고 f2는 8 빼기 12 더하기 2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래프 그려줍시다. 뭘 지나가고 극대값 0,2를 지나가고 극소값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서 그래프가 극대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몇 군데 만났죠? 서로 다른 세 곳에서 만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가 4개 있는데 3차 하나, 4차 하나씩 풀어보자. 2개만 풀어봅시다. 2번하고 3번 2개 풀어봅시다. 2번하고 3번 3차씩 하나, 4차씩 하나.
실근. 아유, 좋아. 이름도 다 됐지? 오케이. 이제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가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fx는 gx 해가지고 y는 fx하고 y는 gx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생기는지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는 k로 바꿔줄 거야. 마이너스 k를 넘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fx를 하나 잡아줘.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랑 gx를 그냥 y는 k로 잡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볼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 타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에서 6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자, 함수값 두 개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f-1은 하니까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해가지고 7. f2는 16 빼기 12 빼기 24에서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려주면 극대값이 마이너스 1,7에서 끝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2, 마이너스 20에서 극소값을 가져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때 이제 누구랑 얘랑 gx, y는 k랑 교점을 볼 거야. 그래서 y는 k가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교점이 몇 개 한 개 생겨서 실근 한 개가 생겨라는 거야. 그럼 1번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겨요. 그래서 이 k 값이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있게 되면 교점이 세 개 생겨요. 그래서 k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k가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야 된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y는 k가 여기 어디로 걸리거나 극대값에 걸리거나 y는 k가 여기 극소값에 걸리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k가 극대값 7이 되거나 또는 k가 극소값 마이너스 20이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자, 이번엔 한 개의 실근은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한 개 생겨야 돼. 그러면 이 k가 극대보다 위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k가 극소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교점이 한 개 생겨서 실근 하나 혹은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k가 극대보다 크거나 k가 극소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하나만 하고 갈까? 우리가 여기 3차씩 그래? 125번 하나만 하고 갑시다. 125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공격을 해버리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뭐냐면 양의 실근, 음의 실근 하는 거야.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어. 자, y값 아니야. 애들 항상 y값으로 생각하고 틀린 애들이 많아요. x값을 말하는 거야. 교점의 x값. 그러면 양의 실근이 1개, 음의 실근이 2개 이런 말은 교점이 3개 생겼는데 그 교점의 x좌표를 확인했을 때 x좌표가 양수가 1개, 음수가 2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x좌표의 개수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 x좌표의 부호까지 신경 쓰는 게 이제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이에요. 자, 역시 넘겨가지고 아까처럼 얘를 넘겨가지고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빼기 6x는 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얘를 fx로 잡고 따로 y는 k 해서 뭘 볼 거라고? 교점을 볼 거야. 그러면 그 교점이 실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려보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6 아니 이거 숫자를 잘못 쳤네. 3x 제곱 마이너스 3x 미안해요. 3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 하니까 3의 x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no 2분의 7 F2는 8 빼기 6 빼기 12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데 자, 마이너스 1, 2분의 7하고 2, 마이너스 10하고 혹시나 쌤 산수 계산 잘못했는지 확인 맞네. 자,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서는 뭐도 중요하냐면 y절편도 중요해요. y절편도.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원점 지나가게 하려고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도 같이 넘겨서 오른쪽에다 많이 잡아버려요. 근데 뭐 K만 넘겨도 되고 혹시나 상수항이 있을 때 K랑 상수항 같이 넘겨줘도 돼. 그렇게 하면 좀 편한 게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요. 걔가 그래프가. 그래프 원점. 만약 그래프 원점 안 지나가면 y절편도 잘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양의 실근이 2개, 그리고 음의 실근이 1개 생기게 하래. 일단 그러면 교점이 3개 생겨야 되는데 y는 k 이렇게 그어주면 교점이 3개가 생겨. 그런데 우리가 뭘 가중요하다고 y값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보라고 그래서 x좌표. 그럼 교점의 x좌표를 보면 여기 음수가 몇 개? 교점의 x좌표가 음수가 2개, 양수가 1개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하나의 양의 실근과 2개의 음의 실근이 되는 거야. 근데 y는 k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양수가 2개, 음수가 1개 생기는데 그럼 그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때 극소값에서 뭐가 이 y절편이 생기는 그놈까지야. 근데 지금 y절편이 딱 원점을 지나갔으니까 k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지나가면 k가 0에서 극소 사이가 되면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가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 보는 거야. y좌표 보는 게 아니야.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k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면 극소에서 0 사이면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 다음 것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먼저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는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선생님은 얘를 뭐로 잡아서 fx로 잡아가지고 얘 그래프 그리고 y는 k를 그어줘가지고 교점을 볼 거야.
그러면 이제 도함수 구해주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에 3x 제곱 빼기 4x 빼기 4 1, 3, 2, 막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에서 막 8, 막 몇개 안 되네. f 마이너스 3분의 2 선생님은 어제 풀어봐서 알아. 마이너스 27분의 40이야. 어제도 계산하면서 화가 났으니까 오늘은 계산을 생략할게. 세 번째 풀어봐가지고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지? 앞으로 아니구나. 마이너스 27분의 40. 그 다음에 F2가 F2는 뭐 넣어서 계산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자 역시 이번에도 그래프 그려주면 5,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4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 뭘 지나가고 8을 지나가고. 그래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자, 허근은 좌표평면 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냥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되는데, 교점이 한 개 생겨야 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양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한 개 생기려면 y는 k가 극대보다 크거나 극소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극대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보다 크면 교점이 한 개 생기는데 그 한 개가 지금 뭐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극소보다 작으면 교점이 한 개 생기는데 k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의 실근 하나 생기려면 k가 극소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작다 마이너스 27분의 40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128번 지금 풀어봐.
음. 중근과 음의 실근이니까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돼야 중근 하나 생기고 중근이 아닌 음의 실근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K가 극대값이 되면 되겠죠. 됐어? 채점 한번 해볼까? 아 오늘은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 같아. 지난 시간 그거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림도 다 했니? 그럼 그 다음 값 한번 보면 자, 그 다음 값은 좀 이상합니다. 자, 얘가 그 다음 필수 예제인데 여기서 고마워서 본 것 같아. 그 앞에 우리가 하나, 둘 앞에 보면 문제가 똑같아요. 자, 앞에 문제가 얘랑 유형이 지금 똑같은데 그걸 또 왜 냈느냐 하면 이 실근의 개수 찾는 방법을 미지수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닥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아까 3차 함수가 여기 이번에는 이 K만 남기고 넘겨서 푸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전체로 fx로 잡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fx로 잡고 그러면 이 K 값에 따라서 Y축 평행이동이 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되겠니?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뭐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 즉 극대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뭐가 되거나 극소값이 0이 되거나 극대값이 0이 돼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 되면 즉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0이 되면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가지게 되고 만일 극소값이 양수가 되거나 극대값이 음수가 되면 그러면 극대극소가 모두 양수가 되거나 극대극소가 모두 음수가 돼가지고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가 되면 0보다 크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한 게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면 중근 하나, 서로 다른 실근 하나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가 된다는 걸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야.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실전에서는 뭘 제일 많이 쓴다고 K 넘겨놓고 그래프 그려서 Y는 K 넣어가지고 많이 한다. 자 그럼 이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f'(x는) 그럼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돼서 내가 3에 x-3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3에서 8만 이렇게 되니까 극대값이 f-2가 되는데 f-2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8 더하기 k 하니까 k 더하기 27이 없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1 더하기 18 더하기 k 하니까 k 더하기 22 극소값은 f 얼마 하니까 f3 하니까 27 더하기 27 빼기 27 더하기 k 그럼 여기가 좀 이상하죠. k 더하기 5 있던 것 같아요. 극대값이 k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9x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x I'm sorry 뭔가 좀 이상하더라. 선생님 너무 빠른 암산을 하다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극대값이 뭐가 된다고 극대가 f-1이 되는데 f-1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9 더하기 k가 되니까 선수가 오늘 왜 이러냐? 미쳤어 진짜. 미안해 선생님. 선생님 오늘 가도와 남산을 하다가 지금 미안해요.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선생님 빨리 소중한 빨리 선생님 계산 잘못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자 f 마이너스 3이 그때까 이건 알고 있어야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하니까 k 플러스 27. 그 다음에 f 1하니까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k에서 k 마이너스 왜냐면 k 27 마이너스 5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해가지고 갑자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극대극소가 됐는데 1번은 그럼 아까 서로 다른 세실근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극대 양수 극소 음수가 돼야 돼서 둘이 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1번은 그러면 k 플러스 27 곱하기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27에서 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 한 실감과 두 흑원이 되려면 이번엔 극대곱 그래프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서 극대 극소가 모두 양수 또는 모두 음수가 돼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7 곱하기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하니까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또는 k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실제는 뭐가 더 훨씬 낫다고 사실 계산 실수 안 하려면 아까도처럼 그냥 k 남겨놓고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봅시다. 130번 하나 해볼까? 130번? 어떤 방법을 풀어도 관계없다. 굳이 극대 곱하기 극수를 안 풀어도 돼.
130도 중근과 한실근이면 x축에 접해야 돼서 극대 곱하기 극수가 0. 극대 극수가 극대가 또는 극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걸 둘이 곱해서 0. 명령 하면 K는 얼마가 되거나 항상 들렸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방정식 끝나고 부등식으로 왔어요. 자, 부등식은 아까 선생님이 무슨 문제라고? 최대 최소 문제라고 그랬죠. 최대 최소 문제.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고 싶으면 뭐라고?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fx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돼 있으면 자, 얘를 fx로 잡자. 그래서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a로 잡아가지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줍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이제 도함수 구해주면 도함수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4에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항상 양수지. 그래서 얘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는 1에서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놈이 되죠. 그러면 마플 하니까 4차 함수가 극소값 하나만 가지면 그 극소값에서 반드시 뭘 가진다고? 최소값을 가지게 돼. 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면서 이렇게 와서 x는 1에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 최소값이 뭐가 되는데? f1이 되는데 그럼 f1이 1, f2가 되는 거. 이거 왜 이래? 안 좋은데? 자, f2. 자, F2가 되는데 F2 하면 16 빼기 64 더하기 A에서 A-48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2번은 Y는 fx 4차 함수하고 Y는 gx 3차 함수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도록 하래. 그러면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려면 얘의 y 값이 얘의 y 값보다 같은 x에 대해서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하고 만나거나 또는 위에 있게 되는 거다. 위쪽에. 그러면 나는 새로운 함수 hx를 잡아가지고 hx를 fx 빼기 gx로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지? 넘겼으니까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hx의 뭘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시죠. 그럼 이제 hx는 자 fx 빼기 gx 하니까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자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극소값 중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극소값 중에서 자 h 파인 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더하기 12x. 오늘 암산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자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도함수가 제로하고 1에서 최고차는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출발하는데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에서 중근을 가져서 1에서 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도함수가 그래서 막 펄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서 이 극소에서 최소값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는데? h0가 되는 거예요. 그럼 h0는 a-10이네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여기도 132번 하나만 하고 갈까? 132번.
극소값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해야 되지. F0하고 F3이 극소값인데 저기 F0하고 F3 중에서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해보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길면 이쪽이 최소값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고수가 됐을 때 내가 이 지제를 사차함수 그래프가 사차함수일 때 같은 경우 사차함수가 그래프가 차곡차곡 계속 양수끼리 조절로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세 개는 이제 극소 하나만 있어서 무조건 극소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극소 두 개가 생기는데 이 극소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 두 개를 다 안 구해봐도 우리가 도함수를 그릴 때 3차 함수가 이 두 개 길이가 같으면 뭐가 된다고? 극소값이 같아요. 하나만 계산해도 두 개가 같은 값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면 길이가 다를 때 이렇게 되면 펠마하면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증가했다가 잠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무조건 이쪽이 최소값이 되고 반대일 때는 뭐가 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최소값이 나와서 굳이 둘 다 안 넣어봐도 어느 쪽? 극소 중에서 여기 길이가 긴 쪽의 극소값을 구해주면 그건 무조건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헷갈리면 두 개 다 구해봤는데 두 개 다 안 구해봐도 하나만 구해봐도 돼요. 근데 이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신 같은 거 할 때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시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뭐냐면 제한 구간에서 아까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준 거라면 이제는 제한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닫힌 구간일 때는 뭐가 존재하니까 문제가 안 되냐면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이 최소값 구해서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린 구간일 때인데 열린 구간에서는 뭐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다고? 최소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최소값이 어디에 걸리게 되면? 경계에 걸리게 되면 연속함수라고. 그러면 그 경계에 걸렸을 때 등호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 그거는 밑에 예제 문제 하나 가지고 설명할게요. 위에는 최소값이 있는 놈이야 둘 다. 예제가. 근데 밑에서 최소값이 없는 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 따로 설명할게요. 자, 위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제한 구간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3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요. 3차 함수가. 그래서 얘를 fx로 잡아가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에서 3x에 x 빼기 2 하니까 제로하고 2에서 이렇게 돼서 펠마 이렇게 되는데 구간이 x가 어느 구간이야? x가 0보다 큰 구간이야. 우리가 어떤 제한 구간에서 극소값 하나만 있다면 그 극소값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 최소값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 구간에서는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되는 거야. x 이퀄 2일 때.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f2가 되는데 그럼 f2가 8 12 더하기 a에서 a 3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x범위 어디에서? x 제로에서 2 사이 닫힌 구간이야. 역시 닫힌 구간의 연속이면 최소값 존재하니까 얘를 v라고 했는데 hx를 뭐로 잡아서 fx 빼기 gx로 잡아가지고 fx 빼기 gx 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날아가고 빼기 3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자,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니까 h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딘가냐면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야.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야. 자, 구간 안에 극소값이 하나만 있으면 극소값 없이 최소값이 된다고 그랬어요. 되겠니? 구간 0에서 2까지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x는 1에서 최소값을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는데 h1이 되는데 저 h1은 하니까 h1은 1 빼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a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얘가 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는 거니까 최소값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몇 번 볼 거냐면 135번에 1번 봅시다. 135번에 1번 그러니까 135번에 1번을 볼게요. 닫힌 구간이,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다음 부등식을 보이시오 되어 있네요. 되겠지? 그럼 내가 얘를 fx로 잡을게. 자, 얘를 fx로 잡았어. 자, 역시 우리가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려고 했단 말이야. 출발은 이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풀려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고함수를 구해주니까 고함수가 3x 제곱 빼기 12가 돼서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1마크. 근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이 구간 안에서는 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범위에서는. 그러면 최소값이 없어요. 최소값이 없어요. 최소값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 값에 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2 넣어서 계산하면 F2가 8 빼기 24 더하기 A 하니까 A-16이 되는데 그럼 이 A-16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A-16은 되지는 않죠. 여기가 이 fx 값이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보다 크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는 0보다 크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2일 때 함수값이 뭐가 돼도 2일 때 함수값이 0이 돼도 2보다 작을 때는 그럼 0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되지. 되겠니? 그래서 뭐가 F2가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 등호가 없는데 등호가 생겨. 왜? 2는 구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일 때는 0이 돼도 2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열린 구간일 때만 혹시 구간의 끝에서 최소값이 생기게 되는 이런 형태일 때는 등호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조금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여기 문제는 3개 다 해봅시다. 열린 구간 문제들 133, 134, 135분 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어. 이제 문제 풀자.